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세훈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오늘인 1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장현 면담 요구입니다. 오늘인 1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교통공사 김석호 영업본부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조정안에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현 측이 서울교통공사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공사 측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현은 열차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면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에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장이 진지하게 듣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기영 얼굴입니다. 오늘인 1월 4일 이른바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이기영 씨가 검찰 송치 전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지만 공개된 증명사진안의 모습은 실제 가해자와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공개될 이기영 씨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검찰로 송치되기 전 일산 동부경찰서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 씨는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나타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찰 측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기영 씨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노출되길 바랐고 이에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 씨는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날짜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4일이고요. 4일의 테마는 베스트셀러 순위입니다. 1위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2위는 트렌드 코리아 2023, 3위는 불편한 편의점, 4위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5위는 원싱, 6위는 불편한 편의점 2, 7위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위는 이토록 평범한 미래, 9위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위는 역행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9.19 효력 정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만약 북한이 한 번 더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진짜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일일이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쐈고, 예전처럼 그냥 바다에 막 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타격 지점이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어쩔 땐 또 NLL 이남까지도 떨어지고, 무인기가 우리 영공 위로 들어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한반도 긴장 완화가 거의 무의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합의도 좀 덩달아서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9.19 남북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항상 북한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합의를 체결하고 이러다가,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북한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앞선 정부에서 했던 조치들이 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지난 한 20-3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초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협의들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들을, 물론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근현대사 시간에 옛날에 이미 체결되었던 내용들과 비슷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역시나 정권 바뀌니까 또 다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당장 지금 기준으로 20대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일들을 전부 실제로 겪으신 어르신분들은 얼마나 이 북한과의 이런 반복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미래의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리고 북한과의 또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때는 뭔가 그 이후에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아예 쭉 친하게 지내던지, 아니면 아예 거의 남처럼 지내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게, 매번 이렇게 계속 좋고 나쁨이 반복되면서 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반복만 계속하고 있는 게 좀 양측에게 좀 피로감을 유발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날씨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준 낮 최고 기온은 2도,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1월 4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 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